저는 기본적으로 이 협동조합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데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13기 때도 이제 협동조합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관련된 사항들을 이제 계속 찾다가 얼마 전에 이 커먼 후드라고 하는 지갑 앱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조사한 내용들을 갖고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이제 뭐 레퍼런스하고 커먼드 후드 앱, 그다음에 CO3 프로젝트, 디지털 시빅스, 그리고 커먼 후드 앱 구성, 뭐 이렇게 이제 좀 구성을 했는데 이 자료들이 뭐 통상적으로 뭐 백서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사용 예들이 있는 거라고 하면 발표를 준비하는데 좀 수월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커먼드 후드라고 하는 앱 자체가 이제 토리노 공대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논문으로 기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는 정말 뭐 우린 이런 거야. 딱 그것만 이제 있는 내용이고 이 커먼드 후드라고 하는 사업 자체도 EU에서 이제 지원 받아서 파일럿까지만 진행을 했는데요. 팬데믹 때문에 이제 애초 계획보다는 그 파일럿의 어떤 범위도 그렇게 크진 않아서 이렇게 어떤 뭐 보도 자료나 이렇게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런 객관적인 것들을 찾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 개발에 이제 참여했던 분들이 쓴 연구 논문들 갖고 이렇게 좀 조합해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레퍼런스는 크게 이제 세 개 논문하고 그다음에 웹사이트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앱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베타 뎁 커먼후드.eu 여기 들어가시면 로그인 하시면은 이제 이러한 화면이 이제 뜨는데 이게 파일럿인데 이제 조사해 보니까는 한 1,000명 정도한테만 배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조금 특이한 게 토큰을 자기가 만듭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세일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크라우드 펀딩하고 같은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오도 이제 조직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라이브러리 오브 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민들의 공유 재산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쓸 수 있도록 그 신원 인증하고 나서 이제 체크인 체크아웃 같은 거 하는 거 개념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배경은 이 CO3 프로젝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와해적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어떤 혜택, 이익이나 아니면 이제 위협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보려고 하는 거고 그 가늠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과 함께 이제 공공 서비스의 이제 이 공동 창작, 공동 생산, 공동 관리에 대한 것들을 구현해 보겠다. 이게 이제 이 CO3 프로젝트의 내용입니다. 이 CO3 프로젝트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갔던 내용이었는데요. 시민과 같이 이제 개방형 공공 서비스를 공동 창조, 생산,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의 어떤 이점과 위험도를 평가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파일럿 기준으로 이제 이점과 위험도 판단만 하고 바로 비즈니스 계획으로 이제 비즈니스 계획 수립하는 절차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대상 기술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AR 기술. 그래서 이 AR은 도심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AR로 구현해냅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뒤에서 이제 그 간단한 영상 하나 보실 텐데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를 좀 디지털화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AR화하고 그거를 지갑 앱을 갖고 구현을 하려고 했던 게 이 계획이더라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은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가상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 생활하고 있는 도시 중에서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가로등이 뭐 자동으로 켜진다든가 아니면 뭐 전력 공급에 있어서 어떤 스마트 그리드를 한다든가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EU에서는 도시 하나 자체를 이제 가상의 어떤 공간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AR 기술을 이제 현실과 접목한 상태에서 디지털 오브젝트들을 바탕으로 이 실물과 이제 좀 연동되는 공공 서비스를 구현하려고 하는 게 이 CO3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이제 파리하고 토리노, 아테네 이 세 군데에서 이제 기술 생태계 시범 운영을 했고요. 관점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회문화적으로 봤을 때
시민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공공한테 어떤 영향을 줄 건가, 그리고 혹은 이제 공공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들에 있어서 시민 참여를 어떻게 좀 끌어올려 줄 건가에 대한 그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 이걸 했을 때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판단이 있고, 세 번째가 규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제 규제하고는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될 건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고, 제가 일단 이쪽에 조금 물어봤을 때는 지금 그 한창 평가 보고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요 사업에 관련된 어떤 성과들을 좀 볼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줬고,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2년까지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팬데믹이 있어서 이쪽에서도 원래 계획했던 것만큼 많이 좀 못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이 이 지갑을 기준으로 해서 블록체인 트랜잭션들이 이 도심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활동들을 반영을 하게 되고, 여기에 있어서 이제 트랜잭션들 처리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이제 공무원들과 같이 이제 이 어떤 공공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커먼즈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공유지 혹은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공동 창작이나 공동 생산, 그럼 공동 관리를 하는 어떤 형태가 되고, 이것들을 구현해내는 오브젝트를 이제 AR 기준으로 하는데, 밑에 이제 어그멘티드 이제 커머닝 에어리라고 이제 했던 부분들, 이 사이트들이 이제 이 에어리어에 속한 것들이 대부분 그 AR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런 AR로 구현을 해낸 것들을 게이미피케이션으로 좀 해서 시민 참여를 좀 더 독려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CO3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영상 하나 잠깐 보시면, 이 기술은 이미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다 쓸 수 있는 기술이고 만들어져 있는 기술이긴 한데, 이거를 실제로 이제 도심 안에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려고 상용화시키고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조금 그 뭐랄까요? 좀 영감을 좀 많이 준. 그래서 이렇게 쿠폰을 그러니까 이런 쿠폰들을 가령 뭐 예를 들면 주차 공간,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빈 땅을 뭐 공용 주차 공간으로 놓고 30분 동안 뭐 토큰 하나를 받는다. 뭐 이런 식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AR로 구현을 해서 처리를 이제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한 프로젝트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바탕이 된 게 그 디지털 시빅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 기간 중에 마스크 앱을 그 시빅 해커들이 모여서 뭐 만들었다, 뭐 그런 뉴스들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2016년부터 이제 유럽 쪽에서 이 얘기들을 좀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축 목적, 이 방법론들을 구축한 목적은 디지털 기술이 이제 거래적인 어떤 서비스 모델에서 관계적 서비스 모델로 전환하는 발판이 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시민이나 지역사회, 국가 간의 권력 관계를 재구성하자. 요게 이제 이 디지털 시빅스 방법론들을 만들어낸 어떤 목적이고, 방법론은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툴, 그리고 커미셔닝과 코오닝, 그리고 데이터 앤 플레이스. 뭐 이런데, 툴은 이제 기술을 거버넌스 또는 서비스 제공의 트랜잭션 모델을 위해서 적용해서 정의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 제공한다. 뭐 예를 들면 뭐 디지털 투표나 뭐 도시 안에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는 빅데이터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툴들이 될 거고, 이 커미셔닝에 대한 것들은 이제 시민이 얼만큼 참여할 수 있을 거냐, 시민 참여를 어떻게 유도시킬 거냐에 대한 건데, 이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도시 경제 자체를 공유 경제로 보고 있어서, 이게 소유가 아닌 접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공유 경제의 관계적인 어떤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프로모션 성격이 좀 더 강한 그 용어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앤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장소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들 모으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커먼스 후드가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이게 지금까지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런 와해적 기술들이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이 대부분 시민들의 어떤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진행되기보다는
공공 서비스 자체의 투명성이나 이제 보안을 높이는 데 주로 활용이 됐다. 그리고 근데 반대로 이제 개인이나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이나 공공기관들이 기존 프로세스를 개선시켜 나갈 새로운 좀 이니셔티브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근데 그거를 지갑으로 봤다. 이게 이제 이 토리노 공대 쪽에서 이제 만들었던 어떤 고민했던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지갑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많다. 요거를 이제 그 커먼소프트 앱 그 홈페이지에서 이제 나와 있는 걸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요. 뭐 선불 카드 이거는 이제 여기서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불, 페이에 대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크라우드 셀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는데 그게 그 논문에서는 이제 크라우드 펀드에 좀 일반화된 용어로 쓴다. 뭐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쿠폰입니다. 그래서 이 그 세 가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대부분이 이제 그 소매, 그러니까 리테일러들이 자본을 어떻게 그 조달할 건가, 그리고 리테일러들이 이제 주변 지역 시민들의 어떤 충성도를 어떻게 좀 제고할 건가, 그리고 지역 안에서의 어떤 공공 서비스들, 가령 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노원구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지역화폐 그 노원 만들었을 때 그 자원봉사자들 그, 그 시간을 이제 토큰화 시켜서 그 토커나이제이션을 이제 구현을 해서 인센티브를 줬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방법론들을 여기에 다 묶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갑 기준으로 신원 인증에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갑에 관련돼서는 이게 그 이메일 주소 기준으로 개인키를 유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사이트에 보면은 이제 계속 제 이메일 주소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이렇게 좀 드러나 있어서 그냥 그거는 아직 확인은 못 해봤는데 뭐 제가 봤을 땐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P2P 소액 대출,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떤 그 A라고 하는 소매업자가 자기가 쿠폰이나 아니면 뭐 프리페이드나 이런 어떻게든 끌어모은 것들을 채권화 시켜서 그거 갖고 랜딩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설계 원칙은 이제 크게 이렇게 그 네 단계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들이 이제 아까 제가 시빅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이쪽에서 정의를 내린 거는 지역 차원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와 협업 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지역에 토대를 두고 있다라는 거에 방점을 좀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그 블록체인 관련된 서비스를 구현하는 거를 시빅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실증을 위해서 이제 커먼즈 후드 앱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 연구진들이 이제 크게 봤던 세 가지의 블록체인 그 특성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토크나이제이션 그리고 뭐 가치의 전송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제3자 중개 없는 거 그리고 자기 강화적 관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딜레마들이 있죠. 뭐 이게 신뢰를 어디까지 할 거냐 그리고 자동화가 좋냐 아니면은 우리가 뭐 집중, 그러니까 탈중앙화에 있어서 이제 그 과연 탈중앙화가 그렇게까지 필요한 거냐 이런 어떤 논쟁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딜레마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프로치들을 그 관점을 가져가는 게 하나가 이제 인터넷 오브 밸류 2.0. 저도 이거 논문 보면서 이런 용어 처음 들었는데 그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커먼드 후드 앱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어, 어떤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에 대한 거는 유저가 직접 자기 토큰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굉장히 심플한 인터페이스 가져가겠다. 그리고 제3 중개기관 없는 거는 이제 토큰의 어떤 전송이나 소셜 이코노미를 위한 어떤 크라우드 셀, 그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부분들로 좀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이제 토큰 간의 어떤 시너지를 가지고 자기 강화적인 어떤 관점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는 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인터넷 오브 2.0 요거는 이제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뭐 가치 인터넷 1.0이라고 하는 거가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이제 나타난 거를 이제 가치 인터넷이라고 봤고 2.0은 이제 토큰화라고 하는 속성을 활용해서 모든 사용자가 이제 재산과 권리를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암호화 토큰을 직접 생성한다. 그래서 지갑을 앱에서의 브라우저 역할과 유사하게 이제 토큰을 생성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지갑 자체로 약간 좀 플랫폼화를 좀 이뤄가려고 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지역에 좀 방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디스인터미디에이션에
이게 서비스 단계에서 이제 제3자에 관련된 부분들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치를 할 건가, 그리고 그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이제 그 시민들끼리 간의 활동에 있어서 어떤 이니셔티브를 가져갈 거냐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접근을 했고, 그리고 로컬 단위에서 는 이제 이 비유동화 자산을 유동화시킨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이게 이제 지역 화폐에서도 이것과 좀 유사한 논리로 좀 진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역 화폐하고 유사하게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설계 원칙을 좀 세웠고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2019년에 이제 원형, 그러니까 그 프로토타입 만들고 나서 세 번 정도 피드백을 받고 지금 서비스를 좀 만들게 됐는데, 뭐 첫 번째는 이제 대학원생들한테 좀 피드백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 대학원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그 관점이 그 인간적 관계에서 좀 친밀도 뭐 이런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이제 어떤 선물이나 좀 더 이렇게 스킨십이 좀 밀접하게 접근될 수 있는 어떤 기프트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다 디지털 복지, 그 뭐 디지털 장비가, 그러니까 스마트폰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계속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 피드백 받았던 거는 그 이제 전문 연구자들한테 그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임뱅크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그 이렇게 자원봉사들을 했을 때 그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를 토큰화 시켜서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들. 그래서 뭐 토큰 이코노미 뭐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그런 어떤 토큰화의 어떤 장점들을 좀 극대화시키는 부분으로 좀 가자. 근데 이들이 뭐 뒤에서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토큰을 이제 각자 만들게 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 토큰 인증에 관련된 거 어떻게 할 거냐. 뭐 그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나왔고, 그리고 앱에 대해서 이제 프로모션을 할 때 공공기관이랑 좀 연계하는 게 그나마 좀 확산에 있어서는 유리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좀 피드백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드백 세 번째는 이제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한테 받았었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이제 그 이- 이 실물 경제하고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결합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큰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중앙화된 어떤 지역 화폐들이나 이런 것들과도 좀 연계할 수 있는 관점을 가져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이게 이제 비단 가치에 대한 거 이외에도 의사결정에 대한 것들도 좀 연동시킬 수 있는 지갑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서서 보셨던 이제 그림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요 뒤에 밑에 이제 이 밑에 단에 이제 퍼스트 라이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있었던 이런 피드백들을 받아서 이 그러니까 이거 개발하신 분들이 퍼스트 라이프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를 또 만들었어요. 근데 이 퍼스트 라이프는 지금 이제 그 오른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도 기반의, 가령 예를 들면 세컨핸드, 그러니까 뭐 중고품 거래하는 데들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제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앱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앱에서도 이제 지도랑 연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 지도에 있는 어떤 서비스들을 이용할 때 뭐 내가 뭔가 토큰을 미리 보내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있어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로부터 토큰을 받든가,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끼리 간에 지도에서 이제 이 확인을 하고 그 사람 주소로 이제 토큰을 보내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서비스들을 구현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제가 이쪽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이제 가입만 해본 상태인 거고, 아무래도 이제 지역적인 거가 좀 틀려가지고 이게 서비스가 이제 이렇게까지 진짜 구현됐나 여기까지 확인은 이제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앱하고 모바일에서 사용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았을 때는 모바일 버전은 이제 파일럿으로 1,000명한테만 이제 한정해서 좀 줬고, 구글 스토어에서는 검색은 안 됩니다. 근데 앱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접속은 가능한 상태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이제 지역 경제 이니셔티브를 탐색해서 참여하고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자. 요게 이제 그 커먼드 후드 앱이 이제 어떤 지향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역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경제적인 거 외에도 사회적 차원이나 이제 정보적 차원도 같이 좀 감안을 해서 이 앱을 개발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됐었고, 토큰 유형은 ERC20, 그다음에 721, 1555. 이래서 FT하고 NFT는 이제 다
호환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놨고 합의 알고리즘은 이제 POA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블록 승인하고 확정 노드가 이게 몇 개가 되는지가 좀 궁금했었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약간 이제 페이스북에서 메시지를 보내다 보니까 뭐 구체적으로 막 얘기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메인넷은 이제 하이퍼레저 배수라고 하는데 이거가 이제 퍼블릭하고 프라이빗 허가 네트워크 사용에 다 뭐 적합하게 이제 설계된 이더리움이라고 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로 이제 추출 가능한 EVM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합의 알고리즘을 좀 포함하고 있고 근데 포괄적인 허가 체계가 이제 어떤 컨소시엄 환경에서 좀 특화돼 있다. 이거는 이제 이 하이퍼레저 배수 그 소개 페이지에서 이제 좀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코인, 쿠폰, 크라우드 셀 이렇게 세 가지인데 코인은 그 뭐 선불 카드나 캐시백, 이니셔티브, 보안 통화 등을 이제 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이제 토큰으로 하고 뭐 당연히 이제 교환 가능하겠죠. 그리고 쿠폰은 이제 할인 쿠폰이나 공유 권한 가령 뭐 예를 들면은 그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주차 공간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주차 공간에 대해서 이제 공유 권한들을 이제 쿠폰화 시켜서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티켓과 같은 이제 실제 객체 복제본이나 이제 공유된 그 물리적 객체 이제 임시 소유권들을 모델링한다. 뭐 이런 내용들인 거고요. 그리고 크라우드 셀은 이제 크라우드 펀드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지역의 어떤 협회, 그러니까 어소시에이션들, 그러니까 결사체들이 어떤 이제 사업을 이제 진행하려고 할 때 자기네들이 미리 자본 조달을 다 100%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도록 토큰화 시켜서 이제 미리 배포하는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개별 사용자하고 액티비티가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그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시민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활동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어떤 공유지 자원에 대한 거 협회, 소매업체, 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것들은 다 아까 말씀드렸던 퍼스트 라이프라고 하는 그 소셜 네트워크의 엔티티로 이제 표시가 돼서 그걸 갖고 사용자들이 찾아가면서 이제 쓸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논문에 있었던 그 내용들인데요. 이게 홈 화면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1번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그 뭐 페이, 크라우드 셀, 월렛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월렛 클릭했을 때 코인하고 쿠폰이 이제 쫙 나열돼 있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로케이션이 이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뭐 가까운 사람한테 뭐 어떤 서비스를 내가 제공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이제 어떤 토큰을 나는 이제 지도상에서 내가 이렇게 클릭을 당해서 이렇게 그냥, 어, 주소가 떠서 이제 입금이 되는 뭐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토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describe your token 해서 여기 이제 그 manifesto is required라고 써 있는데 여기다 매니페스토를 올려서 이걸로 이제 토큰을 자기가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각자 토큰 만들면 이제 굉장히 그 관리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POA를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크라우드 세일은 뭐 리허설룸 이렇게 뭐 빌려주거나 아니면은 뭐 음식품에 관련된 것들에 있어서 뭐 토큰화해서 이제 서로 그 교환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 커먼드 후드 앱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얘기 이제 반복되는데 결제는 이제 위치 정보 모듈 통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액티비티 표시하고 그거 가지고 송금 대상 선택해서 이제 토큰하고 송금액 선택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지갑에 관련된 것들에 있어서도 이제 코인하고 쿠폰이 이제 쭉 나열되는 형태로 가는 거고 크라우드 세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기서 이제 계속 읽다가 보면, 내가 그 100%다 토큰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령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토큰들이 뭐 여러 가지 유형들로 정리가 돼 있을 때 그 각자에 대한 것들을 내가 다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가져가려면 내가 굉장히 많은 토큰을 다양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데 이들은 유동성 공급을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시면 리퀴드 피드백이라고 있었는데 그 유동성 공급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기가 사용하려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가 토큰이 없다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게 이제 이분들이 얘기한 내용들이고요.
그 구조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 뭐 어차피 저보다 다 잘 아시니까 여기 이제 스토리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건 IPFS로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블록체인 월렛에서 일어난 것들 갖고 이제 블록체인에 이제 기록하고 로케이션 관련된 그러니까 누군가들을 이제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은 퍼스트 라이프라고 하는 이제 시빅 소셜 네트워크로 진행을 하겠다. 요게 이제 이쪽 구조도에 대한 거였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좀 정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 크라우드 세일, 그다음에 다오. 그래서 다오가 이게 그러니까 법인격을 갖고 있는 그 결사체도 있지만 법인격이 없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곳들이 다오를 구성을 했을 때 그 다오의 지갑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포지토리 들어가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게 그 이쪽에서도 뭐 전체적으로 논문 뭐 말미에서는 그 아직 우리가 뭐 팬데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로 인해서 뭐 실증 데이터를 많이 못 쌓았고 그리고 뭐 중앙화에 대한 우려나 공공기관 간의 이제 협력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어, 신뢰도를 좀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간적 관점에서는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이게 토리노 시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회단체들이 그 결합된 건 아니었고, 문화 공간을 8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 뭐 이웃집 친구들,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는 이웃집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랑 그다음에 관광청만 같이 이제 결합을 해서 파일럿을 좀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규모나 사용자 수, 그다음에 뭐 전송되는 가치에 대한 최적 규모를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세요.